이년! 감히 밤에 낯선 사내와 몰래 만나고 다녀! 내 똑똑히 보았다! 매서운 손찌검 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습니다. 산속 사당에서 아내의 미래를 목격한 남편. 그의 눈에는 살벌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바닥에 쓰러진 연희는 터진 입술을 감싸주며 눈물을 흘렸지만 진실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꽃잎만 닿아도 쓰러질 듯 가녀린 새색시가 왜 모두가 잠든 밤마다 몰래 담을 넘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새색시의 엄청난 사연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영상이 5초 뒤 시작됩니다. 감동 있고 흥미있게 만든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 바라며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보름달이 유난히 밝게 떠서 온 세상을 하얗게 비추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북촌에서 이름난 선비 집안의 아들 진우는 사랑방에서 책장을 넘기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우의 아내 연희는 낮에는 꽃잎만 닿아도 쓰러질 듯 가녀리고 얌전한 새색시였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연희의 방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어느 순간 소리도 없이 방이 비어버리곤 했지요. 진우는 오늘 밤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촛불 빛을 기대했지만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진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아내의 꽃신이 아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던져진 것처럼 놓여있는 아내의 버선은 차가운 흙과 이슬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진우는 젖은 버선을 손에 쥐고 부르르 떨며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대체 이 깊은 밤에 아녀자가 담을 넘어 어디를 그렇게 다녀온 것인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를 향한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잠시 후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아내 연희였지만 그녀의 치맛자락은 온통 흙탕물 범벅이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지요. 진우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까지 진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저 여인이 정녕 나를 속이고 다른 사내를 만나러 나가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었지요. 진우는 억지로 잠든 척하며 아내의 기척을 살폈지만 연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조신한 모습으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완벽해서 진우는 오히려 소름이 돋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괴로움은 그 어떤 매질보다도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파는 법이죠. 진우는 오늘 밤에는 반드시 그 뒤를 쫓아 진실을 확인하겠노라 다짐하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배신감이 뒤섞인 북촌 진사댁의 아침은 무겁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안채에서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는 본래 성품이 엄격하기도 했지만 갑자기 들어온 새며느리가 어딘지 모르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마당을 쓸고 있는 연희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끌차며 다가갔습니다. 얘야, 양반집 며느리가 되어서 어찌 그리 몸가짐이 가볍고 굼뜬 게냐.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사실 연희는 밤새 산길을 달리고 담을 넘느라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지요. 시어머니는 연희의 뽀얀 손등에 작은 흉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바느질도 제대로 못해서 손을 다쳐오더니 이제는 마당질도 이 모양이로구나. 어머니는 연희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마당 한가운데에 던져 놓았습니다. 연희는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시작했지만 시어머니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연희가 빨래를 하는 내내 곁에 서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 너 같은 천한 집안의 딸을 들인 것이 일생의 실수로구나. 멸문당한 가문의 딸이라는 정체를 숨기고 가난한 집안의 딸로 시집온 연희에게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빨래 방망이질에 힘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연희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지독한 시집살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소문이 날 정도였지요. 진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어젯밤의 의심 때문에 선뜻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를 말리며 아내를 감쌌겠지만 그의 마음도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매몰찬 시선과 남편의 무심한 눈빛 사이에서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욕을 견뎌야만 가문의 복수를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희는 빨래를 마친 뒤에도 부엌으로 들어가 끼니를 준비하며 홀로 고단한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의 치마 속에는 밤이 되면 다시 담을 넘기 위해 준비한 비장한 각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색시 연희의 고달픈 하루는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답니다. 장날을 맞이한 고을 시장통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물건을 사고 파는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겠지만 오늘따라 시장 구석구석에서는 은밀한 속삭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북촌 진사 댁의 새색시 연희가 있었습니다. 이복에 자네도 들었나? 그 점잖기로 소문난 진사댁 며느리가 밤마다 담을 넘는다더군. 한 아낙네가 옆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며 목소리를 낮추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 어느덧 연희가 밤마다 산속에서 몰래 사내를 만난다는 기막힌 이야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장꾼들은 제집 1인 양혀를 차며 양반가에서 어찌 저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느냐며 비아냥거렸지요. 소문이라는 것은 발이 없어도 바람을 타고 온 고을을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법입니다. 꽃처럼 곱고 얌전하던 연희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더러운 얼룩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진사댁 하인들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이 소문을 듣고는 사색이 되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명망 높은 선비 가문인 진사댁에 있어서 이런 소문은 가문의 뿌리를 흔드는 거대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대문을 힐끗거리며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지요. 평생을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진사댁의 명예는 하루아침에 흙탕물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보며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고 가련한 새색시의 평판은 돌이킬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문의 주인공인 연희는 시장통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집안일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쓸거나 물을 길러 나갈 때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음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자신이 밤마다 행하는 일을 설명할 수도 없었지요. 시장 바닥에서 시작된 추잡한 이야기는 이제 진사, 내 간체까지 깊숙이 침투하여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고을 전체가 연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 진사 대계명에는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고을에 퍼진 추문이 집안 어른들의 귀에 들어오자 진사 대계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통의 소문을 전해 듣고 분노로 몸을 떨며 연희를 안채 마당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표독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모진 말을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우리 가문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연희는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매질 같은 언어들을 견뎌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남편 진우의 변화였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연희가 방에 들어와도 차갑게 외면하며 벽을 보고 누웠지요. 그는 아내를 향한 배신감과 세간의 조롱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려 해도 진우는 싸늘한 목소리로 더러운 입을 다물라며 무심하게 굴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만 같았습니다. 참다 못한 연희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간신히 입을 떼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산에 계신 부모님 묘소에 절을 올리고 왔을 뿐입니다. 연희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핑계 삼아 밤마다 나간 이유를 둘러대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며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다더냐 하며 더욱 혹독하게 연희를 몰아세웠습니다. 부모님을 욕보이는 시어머니의 독설에 연희의 가슴은 조각조각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진우 역시 아내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한 거짓말이라 생각하며 연희를 벌레 보듯 무시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연희를 죄인 취급하며 가시 돋친 냉대를 퍼부었지만 연희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홀로 부엌 구석에 앉아 차가운 밥덩이를 씹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고립감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처절하게 연희를 괴롭혔지요. 그녀는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가시 돋친 냉대 속에서도 연희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조선 팔도에서 그 기계를 따를 자가 없다던 조선 제1검 이판 대감의 저택에는 평화로운 달빛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판 대감은 임금께 충성하고 백성을 지극히 아끼는 강직한 성품으로 온 나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분이었지요.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명망은 탐욕에 눈먼 조사또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사또는 이판 대감의 가문을 무너뜨리고 그 재산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추악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감이 영모를 꾀한다는 가짜 서신을 조작하여 임금의 눈을 가리고 야심한 시각에 군사들을 이끌고 대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고요하던 밤 공기는 순식간에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마당은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고 충직하던 하인들은 대감을 지키려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갔습니다. 이판 대감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홀로 검을 들고 마당 한복판에 서서
조사또의 군사들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검술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지만 수십 명의 자객들을 홀로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희는 하인의 손에 끌려 안채 깊숙한 곳에 숨어서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연희야, 살아야 한다. 살아서 우리 가문의 억울함을 꼭 풀어다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처절한 목소리는 어린 연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대감의 저택을 집어삼켰고 한때 영화로웠던 이판 가문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조사또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가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반역자의 핏줄이라는 낙인이 찍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가 흘린 눈물은 차가운 얼음이 되어 가슴 속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녀에게 달빛은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원한의 빛깔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사라져간 그 밤의 기억은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희의 꿈속을 피비린내로 물들이고 있답니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목숨이 위태롭던 어린 연희를 구한 것은 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던 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이판 대감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목숨을 걸고 연희를 거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추격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연희를 어느 가난한 집안의 딸로 위조하여 신분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진우와 연희를 억지로 혼인시키는 기막힌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아들과 혼인하여 이 집안 깊숙이 숨어 지내거라.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진우의 아버지는 울먹이는 연희의 손을 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진우는 이 모든 내막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이름 모를 여인과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우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정직한 성품의 진우가 혹시라도 진실을 발설했다가 온 집안이 멸화의 화를 입을까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뜻을 받들어 성격도 고귀한 말투도 모두 버린 채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로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이혼이는 사랑이 아니라 가문의 씨앗을 보존하고 복수를 준비하기 위한 처절한 방패였던 셈이죠. 진우의 아버지는 며느리가 된 연희를 볼 때마다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엄한 시아버지의 모습을 유지하며 연희를 철저하게 숨겨주려 애썼습니다. 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원망하며 연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연희 역시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묵묵히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담을 넘어 원수들의 뒤를 쫓으면서도 낮에는 바보 같을 정도로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이 기막힌 혼인은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져온 그 맹세 때문에 연희는 사랑하는 남편에게조차 평생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두 가문의 운명이 얽히고 설킨 이 비극적인 혼인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 서글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답니다. 달빛조차 구름 속에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 되면 연희는 조신한 새색시의 허물을 벗고 한 마리의 날렵한 검은 고양이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담장을 넘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의적 흥묘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연희가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자신의 가문을 망가뜨리는 때에 앞장섰던 조 사또의 측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조 사또와 결탁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이판 대감의 가산을 나누어 가졌던 탐욕스러운 무리들이었지요. 연희는 그들의 집 담벼락을 가볍게 타 넘으며 경비들의 눈을 피해 안방 깊숙한 곳까지 침투했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밝히고 조사또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비밀 장부였습니다. 조사또는 워낙 의심이 많은 인간이라 장부를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자신의 측근들에게 나누어 맡겨두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연희는 날카로운 단검으로 자물쇠를 따고 장식장 밑바닥이나 천장들보 사이에 숨겨진 장부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내었습니다. 장부 조각을 손에 넣을 때마다 연희의 눈에는 차가운 안광이 서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담겨 있는지, 아버지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훔쳐낸 장부 조각을 품에 소중히 넣고 다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연희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해서 집주인은 물론이고 사나운 개조차 그 기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아무도 몰래 자신의 베개 안쪽에 장부 조각들을 꼼꼼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자수실로 수놓인 아름다운 베개 안에는 조사또의 숨통을 조일 무서운 칼날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지요. 밤새 긴장 속에 사투를 벌이느라 연희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시 조신한 며느리로 돌아가 시어머니의 독서를 견디고 남편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가문을 망가뜨린 자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는 연희의 밤은 그렇게 처절하고도 비장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기 위해 어둠 속을 달리는 그녀의 발자국에는 3년 묵은 원한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답니다. 아내를 향한 의심이 극에 달한 진우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밤마다 나가는 아내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연희가 평소처럼 소리 없이 담장을 넘자 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진우는 혹여나 아내를 놓칠까봐 나뭇가지에 옷자락이 찢기는 줄도 모르고 험한 산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희가 멈춰선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낡고 버려진 사당 앞이었습니다. 그곳의 으스스한 분위기 속에서 연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훤칠한 키에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연희가 어릴 적부터 오라버니라 부르며 따랐던 집안의 가신이자 현재는 신분을 숨기고 자맹 중인 암행어사 이석이었습니다. 진우는 나무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연희와 이석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석은 연희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무언가를 건네받았고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남편인 진우에게조차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소문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 진우는 아내가 낯선 사내의 품에 안겨 가문을 배신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주먹을 하얗게 불끈 쥐었습니다. 이석은 연희의 손을 잡고 무언가 당부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보냈고 연희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애정이 느껴지는 몸짓들은 진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꽂아 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에 찬 눈물이 맺혔고 가슴은 찢어지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사내와 밀담을 나누는 모습을 직접 본 진우의 마음은 이제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희와 이석이 나누는 대화가 사실은 조사또를 무너뜨릴 최후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진우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광경만이 진실이라 믿은 진우의 발걸음은 절망 속에서 무겁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어둠을 뚫고 집으로 돌아온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방 안의 온기가 아니라 서늘하게 타오르는 남편 진우의 분노였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서 있던 진우는 아내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벼락같이 달려와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매서운 소리와 함께 진우의 손바닥이 연희의 고운 뺨을 사정없이 때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연희는 바닥으로 쓰러졌고 입술 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내 인연,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외딴 사당에서 사내와 정을 통하는 것을 보고도 감히 입을 여느냐. 진우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이내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거칠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픈 뺨을 감싸 쥐고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오해이십니다. 그분은 예전에 알던 집안의 오라버니일 뿐입니다. 결백을 믿어주십시오. 연희는 이석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그저 예진년일 뿐이라며 간절하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어나와 연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오라버니라니 양반집 며느리가 밤중에 사내를 만나는 것이 어디 제정신으로 할 짓이냐. 시어머니는 연희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으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애초에 근본도 모르는 가난한 집안의 딸을 들인 것이 화근이었다. 일이 천한 것을 내 아들에게 짝지어 주었으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연희의 심장에 날카로운 대못을 박는 것과 같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조선 제1검의 딸이라는 사실도, 가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진우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차갑게 뿌리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연희는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켜야 했습니다. 뺨의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남편의 냉대와 시어머니의 지독한 멸시였습니다. 달빛조차 그녀를 비웃는 듯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연희의 가슴 속에는 시커먼 멍이 들고 있었답니다. 집안의 불화가 가시기도 전에 진사댁에는 더 큰 파멸의 그림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의 밤 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비리가 하나씩 새어나가는 것을 느낀 조사또가 드디어 반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또는 평소 눈에 가시 갔던 진우의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비열한 함정을 팠습니다. 그는 관아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가짜 장부를 조작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진사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진사는 들으라. 나라의 곡식을 빼돌린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당장 포박을 받으라. 조사또의 서슬퍼런 호령에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진우의 아버지는 당황하며 앞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진우와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지만 조사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웃음을 흘렸지요. 이복의 조사또, 이것은 분명한 음모네. 내 평생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단 말일세. 진우의 아버지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군사들은 무자비하게 그의 손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조사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진우의 아버지를 차가운 지하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문의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잡혀가자 진사댁은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진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조사또의 목표는 단순히 아버지를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무서운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의 눅눅한 어둠 속에 갇힌 진우의 아버지는 자신의 운명보다 아들과 며느리의 앞날을 더 걱정했습니다. 그는 연희가 이판 대감의 딸이라는 사실이 조사또에게 알려질까 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편 집안에 남겨진 식구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재앙이 천한 며느리가 들어온 탓이라며 연희를 더욱 모질게 몰아세웠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시아버지를 구하고 싶었지만 아직 장부 조각들이 다 모이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문이 무너져가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연희는 지하 감옥에 갇힌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손톱이 빠지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다가와 있었답니다. 가문의 기둥이었던 시아버지가 포졸들에게 끌려가 지하 감옥에 갇히자 진사댁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인내하며 집안을 돌보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마당을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연희는 더 이상 가여운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재앙을 불러온 불길한 존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묵묵히 죽을 끓이고 있던 연희에게 달려가 솥뚜껑을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성한 날이 하루도 없구나. 내가 밤마다 밖으로 돌며 부정한 짓을 저지르니 하늘이 노하신 게야. 시어머니의 손가락질은 연희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렀고 모진 말들은 채찍이 되어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잡혀간 모든 원망을 연희에게 쏟아내며 아들의 앞날을 망친 며느리를 당장이라도 내쫓고 싶어 했습니다. 영감은 감옥에서 죽어가는데 너는 어찌 그리 태연하게 죽을 끓이고 있느냐? 내 요망한 행실이 소문이 나서 우리 영감님이 표적이 된 것이 분명해. 시어머니는 연희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고 바닥에 엎드린 연희의 등 위로 차가운 물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연희는 온몸이 젖어 파르르 떨면서도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사실 연희는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남편 진우의 차가운 눈빛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진우는 방 안에서 아내의 수모를 지켜보면서도 단 한 번을 나와보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하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밤마다 담을 넘어 모은 증거들이 결국 시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몸통은 조사또이며 자신이 멈추면 다문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독설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고 연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고립된 연희의 마음은 이제 슬픔을 넘어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뺨의 상처를 만지며 시어머니가 퍼부은 저주를 복수의 의지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지요. 연희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단검에 날을 세우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가혹한 냉대는 역설적이게도 연희를 가장 강인한 투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캄캄한 밤이 깊어지자 연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마루 밑 깊숙한 곳에서 검은 도포와 복면을 꺼내어 몸을 감쌌습니다. 지금까지 측근들의 집을 털며 모아온 장부 조각들은 조사또의 죄를 증명하기에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아버지를 구하고 조사또의 숨통을 단번에 끊기 위해서는 관아 안바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핵심 장부가 반드시 필요했지요. 그 장부에는 3년 전 입한 가문을 멸문시킨 음모의 전말과 조사또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목숨을 건 단 한 번의 기회임을 직감하고 소리 없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관아 주변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포졸이 배치되어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고 있었지만 연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가슴에 품어온 원한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붕 위를 소리 없이 기어가며 포졸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밤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연희는 조사또가 가장 아끼는 내아의 비밀 서재를 목표로 삼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곳은 조사또가 자신의 모든 추악한 비밀을 보관해두는 곳이자 가장 강력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단검 하나의 의지에 높은 벽을 타고 내려와 서재의 창살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낡은 종이 냄새와 조사또의 탐욕스러운 기운이 섞여 불쾌한 냄새가 났습니다. 연희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방 안으로 잠입하여 벽면의 장식장 뒤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미세한 틈이 느껴졌고 그 안에는 겹겹이 쌓인 문서들 사이로 묵직한 가죽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연희는 침착하게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담긴 핵심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연희는 그동안 묵은 한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보초를 서던 포졸의 발소리가 서재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장부를 품 안 깊숙이 챙겨 넣고 다시 창밖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마당으로 내려오는 순간 순찰을 돌던 포졸 하나가 어둠 속에 그림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냐? 거기 멈춰라. 순식간에 포졸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연희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단검을 꺼내 휘두르며 길을 막는 포졸들의 무릎을 걷어차고 담장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등 뒤로 날아오는 화살이 옷자락을 스쳤지만 연희는 멈추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긴박한 사투 끝에 연희는 핵심 장부를 손에 쥐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 그녀의 품 안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답니다. 날이 밝자마자 관아는 뒤집어진 벌집처럼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조사또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핵심 장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장부가 어디 갔단 말이냐. 당장 범인을 잡아오지 못할까. 조사또는 방 안의 기물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며 포졸들을 닥달했습니다. 그 장부는 조사또의 모든 죄를 담고 있는 칼날이자 동시에 그가 쌓아온 권력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모든 포졸과 관군들이 비상소집되어 고을 전체를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범인의 흔적을 찾으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어젯밤 순찰을 돌던 관군 하나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조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사또 날이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복면을 쓴 자를 목격했습니다. 조사또는 관군의 멱살을 움켜쥐며 당장 말하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 자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정체가 무엇인 것 같더냐? 관군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자가 담을 넘어 달아날 때 그 방향이 분명히 북촌 진사 댁 쪽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사또의 입가에는 비열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사 댁이라. 감옥에 갇힌 아비를 구하겠다고 그 못난 아들놈이 겁도 없이 움직였구나. 조사또는 평소 바보라 놀림받던 진우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의적 흉내를 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구하고 싶은 진우의 마음을 이용해 가문을 통째로 멸문시키려는 무서운 계산이었습니다. 조사또는 당장 관군들을 이끌고 진사댁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우 그놈이 범인이다. 장부를 훔친 역적이니 당장 잡아들여라. 관군들은 서슬퍼런 칼날을 치켜들고 진우의 집을 향해 거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던 진우에게 거대한 파멸의 불길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훔친 장부 때문에 오히려 남편 진우가 대역죄인으로 몰리게 된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사또는 이번 기회에 눈에 가시 갔던 가문을 완전히 뿌리 뽑으리라 다짐하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평화롭던 진사댁 마당에는 곧 들이닥칠 관군들의 말발굽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인 이른 아침, 진사댁의 대문은 관군들의 거친 발길질에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을 치켜든 관군이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군 대장은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진우의 덜미를 낚아채 나당 한복판으로 끌어내어 던졌습니다. 네 이놈, 감히 의적 흉내를 내며 관아의 핵심 장부를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진우는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며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잡혀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이 대역죄인으로 몰리게 된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요. 시어머니는 마당으로 뛰어나와 관군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 아들은 바보라 그럴 힘도 없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독이 바짝 오른 관군 대장은 시어머니를 발로 차 밀치고는 진우의 등 위로 굵은 가죽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말해라. 훔쳐간 장부를 어디에 숨겼느냐. 순순히 불지 않으면 내 놈의 뼈를 발라버릴 것이다. 매서운 채찍 소리가 광풍처럼 몰아칠 때마다 진우의 얇은 옷자락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선명한 핏자국이 번져나갔습니다. 평생 붓대만 잡고 공부하던 선비 진우에게 가해지는 고문은 참혹하기 그지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관군들은 진우를 나무둥치에 묶어놓고 주먹과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으며 주위는 비명소리로 가득 찼지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마당을 맴돌았고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조사또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진우가 고통받을수록 자신의 죄가 덮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희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훔친 장부 때문에 남편이 대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연희는 자신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무고한 선비의 피가 마당에 흙을 붉게 적실 때마다
관군들의 비인간적인 폭력은 더욱 거세졌답니다. 남편 진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연희가 천천히 안채 그늘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복면도 어두운 도포도 입지 않은 채 평소 입던 단아한 새색시의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연희의 눈빛은 이전의 가녀린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린 호랑이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운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던 관군들은 웬 아녀자가 앞을 막아서자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웬 계집이 겁도 없이 나서느냐? 어서 들어가 부엌일이나 하지 않으면 내년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관군 하나가 연희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지만 연희는 전광석화처럼 그 손목을 잡아 꺾어버렸습니다. 둔탁한 뼈 소리와 함께 관군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자 마당에는 기괴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빨래터에서 쓰던 몽둥이를 집어들더니 관군 대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남편의 몸에 손을 댄 죄, 내 놈들의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연희의 낮은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위험에 압도된 관군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지요. 전현이 미쳤구나. 당장 저 요망한 것을 잡아라. 관군 대장의 명령에 수십 명의 군사가 칼을 뽑아 들고 연희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것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연희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빠른 몸놀림으로 관군들의 공격을 피하며 몽둥이 하나로 그들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보다 연희의 몽둥이가 관군들의 뼈를 치는 소리가 더 빠르게 마당을 채웠습니다. 아녀자가 칼을 든다며 비웃던 관군들은 연희의 화려하고도 절도 있는 검술, 아니 몽둥이 술의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신음하는 관군들로 가득 찼고 연희는 단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관군 대장의 목 앞에 몽둥이를 겨누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광경의 넋을 잃고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만 닿아도 눈물을 훔치던 새색시가 사실은 일당백의 여전사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연희는 복면을 쓰지 않은 맨얼굴로 당당하게 서서 조사또를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조선 제1검, 이판 대감의 핏줄다운 압도적인 기계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지요. 비굴하게 도망치려던 관군 대장은 연희의 눈빛 앞에 그만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쾌한 카타르시스가 마당 전체를 휘감았고 연희는 비로소 가문의 자부심을 온 세상에 드러냈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남편 진우와 겁에 질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비장함이 뒤섞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처음으로 입 밖에 내뱉었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저는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조선 제1검, 이판 대감의 딸입니다. 그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하다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고귀한 명문가의 여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밤마다 담을 넘어야 했던 처절한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을 넘고 담을 넘은 것은 조사또의 비리를 밝히고 우리 가문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부모님을 죽이고 가문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흥묘라는 이름으로 장부를 모아왔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가문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자신은 의심의 눈초리로 아내의 뺨을 때리고 냉대했기 때문이지요. 연희는 진우의 손을 잡으며 그가 목격했던 낯선 사내의 정체도 밝히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사당에서 보신 사내는 제 집안과 연이 깊었던 이석 오라버니입니다. 지금은 신분을 숨기고 자맹 중인 암행어사가 되어 저를 돕고 있는 분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조사또를 처단하기 위한 비리 장부의 조각들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연희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지함을 탓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저리 귀한 아이를 짐승보다 못하게 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구나. 연희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진우 역시 아내의 상처 입은 손을 붙잡고 자신의 무심함과 불신을 사과하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연희는 자신을 안아주는 가족들의 온기를 느끼며 그동안 묵은 얼음 같은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조사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큰 피바람이 불어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닦고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가문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을 내렸답니다. 연희는 가슴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핵심 장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남편 진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조사또의 목숨을 단번에 끊어놓을 수 있는 모든 비리의 마지막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내가 건네준 장부의 무게를 느끼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희생으로 얻어진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서방님, 이 장부를 가지고 지금 당장 마을 어귀에 자맹 중인 이석 오라버니를 찾아가십시오. 어서 이 장부를 전달하고 어사 출두를 요청해야만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혼자 둘 수 없다며 함께 가자고 연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서방님. 저는 지금 당장 관하로 가야 합니다. 조사또가 장부가 없어진 것을 알았으니 감옥에 계신 아버님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서 시간을 벌어야만 합니다. 연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이것이 자신과 가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석 오라버니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관하로 시아버님을 구하러 갔으니 부디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서방님이 무사히 장부를 전달하셔야만 저도 아버님도 살 수 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사지로 보내야 하는 괴로움에 몸부림쳤지만 연희의 단호한 태도 앞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분만 잡던 선비였지만 오늘만큼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발걸음을 떼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에게 진우를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남기고 아버지의 보검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녀는 관하로 향하는 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진우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조선 제1검의 딸입니다. 쉽게 죽지 않으니 서방님은 오직 이석 오라버니를 만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진우는 장부를 품에 안고 어둠이 가시지 않은 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다시 몸을 돌려 관아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가문의 원한과 시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아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홀로 싸워야 할 처절한 사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이 있고 든든한 아군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홀로 빛나는 연희의 보검은 이제 가문을 넘어 고을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울부짖고 있었답니다. 관아의 정적을 깨고 지하 감옥의 육중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복면도 쓰지 않은 채 맨얼굴로 나타난 연희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인 보검이 솥을 퍼런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뺏기고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조사또는 미리 수십 명의 포졸과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객들을 감옥 길목에 배치해 두었지요. 저 계집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겠다. 조사또의 비열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자객들이 귀신처럼 튀어나와 연희를 애워쌌습니다. 연희는 보검을 고쳐 쥐고 조선 제1검의 후예다운 화려하고도 절도 있는 검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과 칼날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어오르고 쇠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지하 감옥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연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들의 빈틈을 파고들어 단숨에 목숨을 끊거나 무기를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끝이 없었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자객들의 공격은 매서운 독침처럼 연희의 몸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운 비단 옷자락은 갈갈이 찢겨나갔고 선명한 핏자국이 붉은 꽃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몰려드는 포졸들을 하나하나 제압했지만 서서히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손목을 적셨고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연희는 쓰러진 자객의 칼을 걷어차며 다시 검을 치켜들었습니다. 내 아버님을 해친 죄, 그리고 무고한 이 진사 어른을 가둔 죄를 오늘 이 칼로 물을 것이다. 연희의 사자후가 감옥 안을 진동시켰고 그 기세에 눌린 포졸들은 주춤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조사또의 신복이자 우두머리 자객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연희의 뒤편 사각지대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친 연희는 미처 그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마지막 순간을 예감했습니다. 연희의 뜨거운 땀방울이 떨어지며 처절한 사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연희의 머리 위로 자객의 칼날이 내리꽂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된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어둠을 뚫고 들려온 것은 무예라고는 전혀 모르는 선비 진우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석에게 장부를 무사히 전달하고 미친 듯이 달려온 진우가 어느새 관아 안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칼을 쓸 줄도 모르는 손으로 부러진 칼자루 하나를 움켜쥐고 연희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평소라면 바람에도 쓰러질 듯 유약했던 선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대한 산처럼 서 있었지요. 자객은 가소롭다는 듯 진우의 어깨를 칼등으로 내리쳤고 진우는 비명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기어 일어나 연희의 발목을 붙잡고 그녀의 앞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연희야, 어서 피해라. 이 못난 지아비가 시간을 벌 테니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진우는 쏟아지는 자객들의 발길질과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연희를 향한 칼날을 대신 맞았습니다. 싸움은커녕 매한데도 제대로 맞아본 적 없는 선비가 아내를 위해 고기방패가 되어 쓰러지는 모습은 참으로 숭고하고도 애처로웠습니다. 연희는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서방님이 죽습니다. 진우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도 끝까지 칼자루를 놓지 않고
아내를 향해 뻗어오는 적들의 손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무예의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조사또는 이 광경을 보며 가소롭다는 듯 비웃었지만 현장에 있던 포졸들은 진우의 절박한 용기에 압도되어 차마 칼을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결국 자객의 강한 일격에 머리를 맞고 연희의 품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졌지만 입가는 아내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물려 있었지요. 연희는 쓰러진 남편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비통한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무력한 남편이 보여준 그 위대한 희생은 연희의 가슴 속에서 잠자던 마지막 힘을 일깨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의 기운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숭고한 피가 연희의 보검 위로 떨어지며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눅눅한 공기를 가르며 땅을 울리는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또와 자객들이 당황하여 사방을 둘러보는 찰나 관아의 정문을 부수고 위풍당당한 기병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진우의 연락은 받은 이석이 옥색 도포를 휘날리며 말 위에서 마패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우렁찬 외침이 관아 전체를 뒤흔들자 겁에 질린 포졸들은 손에 든 창과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유가 목숨을 걸고 전달한 핵심 장부를 받은 이석은 국왕의 밀명을 받들어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이석은 말에서 번개처럼 뛰어내려 피투성이가 된 진우와 그를 끌어안고 있는 연희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연희야, 늦어서 미안하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해라. 이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뒤를 따른 중앙군들은 순식간에 자객들을 포위했습니다. 조사또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관아의 모든 출구는 철저하게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싸움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던 잔인한 자객들도 국왕 직속 기병대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습니다. 중앙군들은 단숨에 자객들의 목에 칼을 겨누었고 저항하던 자들은 현장에서 즉시 제압당했습니다. 연희는 이석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남편의 품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석은 포졸들에게 명하여 쓰러진 진우와 연희를 정중히 내실로 옮기게 하고 직접 지하 감옥의 열쇠를 뺏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정의의 깃발이 드높이 세워졌고 어둠에 잠겼던 고을은 비로소 진정한 빛을 맞이했습니다. 탐관오리의 소굴이었던 관아는 이제 조선의 법도가 살아 숨쉬는 심판의 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린유가 버텨준 그 짧고도 긴 시간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으며 가문의 원한을 풀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석의 서늘한 눈빛은 이제 단상 위에 숨어 벌벌 떠는 조사또를 향해 매섭게 꽂히고 있었답니다. 서서히 날이 밝자 관아 앞마당에는 고을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이석은 조사또와 그 일당들을 마당 한복판에 무릎 꿇리고 공식적인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진유가 목숨 걸고 전달했던 핵심 장부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하나 읽히자 조사또의 추악한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입한 대감의 가문을 음모로 멸문시킨 죄부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사리사욕을 채운 죄까지 끝이 없었습니다. 조사또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애썼지만 낱낱이 기록된 비리 장부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이놈, 내 놈이 저지른 대역죄는 죽음으로도 갚지 못할 것이다.
이석의 추상 같은 호령의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일부는 억울한 세월을 떠올리며 통곡했습니다. 곧이어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진우의 아버지인 이 진사가 마침내 쇠사슬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오열했습니다. 이석은 국왕의 전교를 받들어 이판 대감 가문의 신원을 복권하고 빼앗겼던 모든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연희는 비로소 이판 대감의 딸 이연희라는 제 이름을 찾았고 가문의 원한을 3년 만에 씻어냈습니다. 조사또와 비리 측근들은 목에 무거운 칼을 쓴 제 한양으로 압송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조사또의 성은 정의의 칼날 앞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시아버지는 무죄방면되어 다시 가문의 어른으로서 당당하게 고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모진 구박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 모든 고난이 끝났음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임을 알렸습니다. 가문의 명예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이 왔음을 기뻐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진사대계 담벼락 위로 어느새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지요. 가족들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마당을 걸어 나올 때 고을에는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고을을 뒤흔들었던 것엔 폭풍이 지나가고 다시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북촌 진사대계 담벼락 위로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서 검은 도포를 챙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기 위해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복면으로 고운 얼굴을 가릴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곁에는 남편 진우가 정성스럽게 약 사발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아에서의 혈투로 인해 연희의 몸 곳곳에는 아직 아문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내의 손등에 난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그동안 이 모진 상처들을 홀로 견디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소. 진우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애틋함이 뒤섞여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얼굴에 남은 멍 자국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이야말로 무예도 모르는 분이 어찌 그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저를 대신해 맞으신 이 상처들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을 씻어내었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의심하고 뺨까지 때렸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사과하며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비로소 내려놓았습니다. 안채에서는 시어머니가 직접 달인 보약을 들고 들어와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연희야, 이 어미가 눈이 멀어 너 같은 보배를 몰라보고 모진 말만 내뱉었구나.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당당하게 살 거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희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아버지인 이 진사 역시 방 밖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 내외의 화합을 기뻐했습니다. 가문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고을 사람들은 이제 연희를 북촌의 여장군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명예보다도 남편과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연희는 마루 밑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보검을 꺼내어 비단보에 소중히 감싸 안았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바로 세워졌으니 이제 이 칼은 평화로운 가문의 갑오로만 남을 것이었습니다. 진우와 연희는 손을 맞잡고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보름달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기막힌 사연을 딛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은 북촌 진사댁에 어느덧 1년이라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당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담장 너머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어도 연희의 몸에 깊이 배어버린 무사로서의 본능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희가 부엌에서 찬을 준비하던 중 선반 위에 놓인 무거운 녹그릇이 실수로 떨어지려 했습니다. 보통 아녀자라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겠지만 연희는 쳐다보지도 않고 발끝을 살짝 들어 그릇을 가볍게 받아내었습니다. 마침 부엌에 들어오던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며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역시 예사롭지 않구나. 그릇 하나 받는 솜씨가 마치 날아가는 새를 잡는 것 같으니 말이다. 시어머니는 이제 연희가 무슨 행동을 해도 대견하다는 듯 등을 두드려주며 며느리 사랑에 푹 빠져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우 역시 아내의 이런 엉뚱하고도 늠름한 모습에 매일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 커다란 쥐가 나타나 하인들이 소란을 피우자 연희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가볍게 휘둘러 쥐를 쫓아버린 일도 있었지요. 진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부인, 이제 도적들은 걱정 없겠소라며 너털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늠름한 여전사 연희도 아이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로 변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희와 진우 사이에서 태어난 건강하고 복스러운 아기가 새근새근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고 창가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포동포동한 손을 어루만지며 예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가야, 너는 앞으로 내 할아버지가 그러하셨듯 이 나라의 약한 자들을 지키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야 한다. 연희의 눈동자에는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함께 가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힘없고 억울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진우는 그런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마다 담을 넘으며 피눈물을 흘리던 새색시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강인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어 있었죠. 가문의 아픈 역사는 이제 지나간 전설이 되었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담 넘는 새색시 연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멸시와 고난을 견디며 가문의 정의를 바로 세운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연희처럼 밤마다 담을 넘거나 시퍼런 칼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절박한 사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진심은 통한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누군가가 사실은 연희처럼 위대한 용기와 희생을 품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한 일상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 번이 제가 밤을 새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특히 오늘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이름을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한마디다 영상을 만드는 제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과 행복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